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이재백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지불산으로 준비된 원에 대한 설명을 제3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화폐혁명으로 준비된 게 화폐혁명 하나의 방향성을 본다면은 자, 금융혁명을 이해한 것은 하나의 명분이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최종 목적지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자, 대공황의 대혼돈 시대로 나타나는 위기로 나타나서 위험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원이다. 바로 이게 제 책의 제목이자 이 강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강의 3강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지난 1강과 2강을 종합하고 이어서 3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화폐의 본질은 화폐가 곧 금융을 만들고 금융이 곧 경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큰 세력이 있어서 금융 엘리트 세력이 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정치, 외교, 군사, 행정 속에 바라봐서 그게 바로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언어, 문화, 즉 철학과 종교까지 이해해서 봐야지 자, 그들이 역사 속에 숨겨진 키워드를 찾아야지 이걸 알 수 있다. 이게 지난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화폐혁명은 디지털 금융의 비트코인과 디지털 원의 두 가지 방향성을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혁명은 하나의 방향성이죠. 그리고 문자로 자, 디지털 아날로그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가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을 보여준 거라면은 화폐혁명의 그 상위 분모 이거는 즉 포괄적 금융의 실현 즉 전세계 24억 5,300만 명의 금융 소유자에게 금융 접근 기회를 주자. 바로 이게 금융혁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명분이죠. 그래서 화폐혁명과 금융혁명은 뭘 하려고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즉 모든 시스템을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스템, 즉 세계에서 공으로 가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자, 크게 보면은 금융 프로토콜과 정보 프로토콜을 디지털화시켜서 자, 그들을 융복합시키고 고속화시키고 경계를 없애고 영역 확장시켜서 마침내 자, 영역을 지구에서 우주로 그리고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공의 세계, 메타버스 세계로 영역을 확장해서 이들을 모두 연결시키는 단일화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부분에서 봤지만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절대 이 디지털 화폐의 주인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물 경제에 연결하는 것을 유용성이 있다는데 그것을 관점을 본다면 비트코인 종류와 원의 딱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종류는 전부 정부 화폐를 교환해야지 이 실물 경제, 즉 지불수단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반면에 미래지불산으로 준비된 원은 P2P로 바로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화폐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글로벌한 플랫폼으로서. 물론 아직은 제품이 많지 않아서 유용성이 크진 않지만 결국은 올해 유용성 확장과 결국은 폭증까지 가서 이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불에서 송금 확장성을 갖는 거라면은 앞으로 향후에 개인과 회사의 국가 입착성 그리고 자, 우리가 온프레스라는 선물 거래가 올해가 열린다면은 지금 그것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물에서 결국은 2024년도에 현물로 가는 확장성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향후에 결국에는 자, 비트코인 종류 거래소 코인들을 바로 원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실물경제에 연결되고 결국은 향후에 금융의 주인공이 원이 될 수 있다는 큰 관점에서 바라본 유용성 관점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를 점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자, 지난 7월 10일 날 BIS에서 각국 중앙은행과 G20 회원국에 보낸 공식적인 리포트입니다.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는 내재 결함 때문에 화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2020년 10월 20일 날 ECB 리포트, 그리고 작년에 제롬 파월, 그리고 미국의 전직 FRB 의장, 현재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이 한 말이죠.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번에 BIS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BIS는 현재 암호화폐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암호화폐 불안정, 그리고 비효율, 그리고 책임에 관한 이슈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불안정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동성을 말하죠. 그리고 비효율은 아까 말씀드린 유용성이 없다는, 즉 지불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비효율이죠. 그리고 책임은 회사가 때문에 중화된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화 금융은 결국은 화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만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암호화폐는 거의 자기 지식이다. 절대로 스스로 도취돼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즉 화폐를 쓰지 못하는데 화폐라고 쓰고 있고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경제활동이 자금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앞장에서 봤던, 바로 앞부분에 봤던 유용성이 없다. 즉 실물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폐 역사를 정리해 보는 건데요. 자, 화폐 역사는 고대 물밀교환으로부터 자, 전체로 이 부족이 연명체가 되면서 부족 간의 교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 귀한 물건이 중심이 돼서 서로 교환수단으로서 중간자 역할을 쓰면서 쓰다가 점 더 커지니까 왕권이 되면서 결국은 금과 은을 쓰다가 결국은 금과 은에 대한 동화. 왜?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쓸 수 있죠. 자, 이거는 소위 상품화폐로 발전하는데, 이게 결국은 중세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지폐로 나타나서, 자, 동양의 지폐가 서양으로 결국은 넘어가서 결국은 어음과 페르시아에서 넘어간 게, 아랍과 페르시아에서 넘어간 게 어음이, 그리고 자, 금을 저장하는 교환증으로서 나온 게 결국은 유럽에서 발전한 화폐죠, 지폐죠. 자, 이거는 동양의 지폐는, 자, 동양의 지폐는 동그라미 속에 네모, 즉 하늘과 땅, 즉 천지를 대신해서 하늘의 천돌 대신해서 한 게 왕도기 때문에, 왕이 즉 황제가 쟁취한 거라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속에 네모 속에 또 화폐가 단위가 없습니다. 특성은. 근데 서양은 어때요? 서양은 근대를 넘어서면서 고대부터 마찬가지지만, 자, 황제와 혹은 영주, 이거는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이 1000유로, 예를 들어서 1000유로, 100유로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동양은 지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폐가. 그래서 우리는 한 양, 두 양 이런 식으로 무거워도 계속 반복되는 단위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 대신에 통치하는 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이 지폐 시스템이 현재로는 근본지를 갖다가 이제 마침내 카드와 PG페이, 이 형태의 지불수단이 전자로 발전했다면 마침내 마지막에 이 중공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거는 자, 비트코인 시작해서 결국은 원이라는 화폐로 완성되는 이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바로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0년도에 미국의 자, 경제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수록을 한 건데요. 자, 달러 대신에 발전한 게 결국은 카드라는 게 1978년도에 나왔죠.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예언행에서 도입을 했고, 자,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핸드폰 금융, 즉, 자, 전자화시키는, 카드를 전자화시키거나, 즉, 카드,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즉, 결제 대행회사, 외국에서 물건 살 때 쇼핑몰에 쓰는 이 시스템, 그리고
자, 2010년도 나오는 페이 시스템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비트코인이 뭐냐,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 다음에 최종점, 이제 완성점이 시작된 이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용 관점에서 뭘 믿고 쓰느냐를 관점에서 지금, 자, 현대금융만 봐서 이 관점을 본다면은 그동안, 자, 근본이 시작한 게 1944년도에 미국, 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9월 10일 날 시작해서 1943년도에 마침내 자,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이 폐쇄 전쟁이 거의 끝나가자, 자, 이 승전국 44개국이 1944년도에 모여서 미국 필라델피아 브레트 우주시 조그만 소도시에서 모여서 한 달간 질서를 만든 게 이게 달러의 금 본위제에서 기초통화의 질서를 만들었다면은, 자,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 IMF, 월드뱅크, IBR 같은 자금을 통해서 결국은 달러를 나눠주면서 이 근본 질서를 만들었다는, 이거는 금을 믿고 쓴 신용 신뢰를 하는 이 객체가 금이라는 거죠. 자, 이 화폐에서 마침내, 자, 월남전과 한국전과 월남전을 통해서 이 질서가 변하게 됩니다. 왜? 이 금이 없어지다 보니 국가는 금을 씁니다. 달러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금본위제가 변화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74년도에, 자, 그 유명한 키신저 장관에서, 자, 74년, 자, 74년도에 제 30일 4월 6일 13일부터 제 30일에 세계 나고야 탁구대회 끝나고 나서 키신저 장관이, 자, 미국의 탁구단을 이끌고 중국의 주 울레 총리를 만나면서 시작된 이 협약에 의해서 결국은, 자, 그리고 이 1971년도, 그보다 71년도 8월 10일, 15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달러의 질서가 새로 바뀌죠. 즉, 금을 이제 못 주겠다. 금 태양 앞에서 금을 못 주고, 즉, 이때는 신뢰 주체가, 이제는 객체가 바로 신이 되는 거죠. 자, 이 화폐를 바로 피아트 화폐랍니다. 즉,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화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시대로 가고, 결국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74년도에 중동의 시아파 무슬림부터, 극단주의 시아파로부터, 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온 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대가 시작됐고,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 2008년 11월 1일 날 이 블록체인 화폐, 자, 비트코인 전자담으로 시작한 이 블록체인 화폐 시대에서는 마침내, 자,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를 주고, 자, 이런 새로운 시대의 화폐가 맞는 이 디지털 화폐, 이걸 바로 거부코인 신뢰, 즉 블록체인에서 결국은 거부코인 시대로 이제 넘어서는 이 거부코인, 이 G는 바로, 자, 이 G의 위에 점이 두 개 있죠. 이거는 바로 미국과 유럽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는, 자, 이 G는 바로 온을 말합니다. G는 히브리어로 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다음 디지털 화폐에서는 누가 달러처럼 기초통화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파악해 보면은 그거는 바로 온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기존금융과 신금융의 전개 속에서 결국은, 자, 이걸 비교한, 원래 이것이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게 1시간짜리로 할 수 있는데 간단히 한 10분만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10분 만에 정리해서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금융과 신금융의 가장 특성은 기존금융 아날로그 화폐 플러스 디지털 금융인데, 이번에는, 자, 디지털 화폐 플러스 디지털 금융시대, 새로운 시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대로 이 화폐는 어떤 것을 쓰느냐, 기존금융은 각 정부 71년 8월 15일 이후에 피아트 화폐, 즉 정부가 그냥 인쇄한 화폐죠. 그래서 이것을 쓰고, 자, 신금융에서는 디파이 쪽과 결국은 세파이 금융에 이거 온을 쓰고 있는 거죠.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동안에는 어때 국가 중심에서
은행과 카드와 피지페이를 통해서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현재는 거래소에서 결제 대행사 회사를 통해서 현재는 쓰고 결국 우리는 원이라는 화폐는 자, P2P 개인은행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중앙은행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이 시스템은 송금 시스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즉 허가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존금융은 이 허가를 받고 즉 국가 중심의 이 허가, 국가가 지금 글자가 잘못 나왔는데요. 자, 국가 중심의 이 허가, 이거는 블록체인 타입이 아니고, 자, 신금융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공통된 특성이죠. 비트코인과 온화폐도 마찬가지. 근데 이 특성이 블록체인이 여기는 없고 이쪽은 퍼블릭화돼서 즉 블록체인 모든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채굴해서 갖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온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은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자, 철자가 좀 틀렸는데요. 이 공개, 즉 이번에 폴리곤 블록체인은, 자, 누구나 블록체인 거래를 이 A란 B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블록이 생성되는데 그게 폴리곤 블록체인에 연결돼서 이게 한 번 더 검증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융합과 결국은 퍼블릭, 자, 그래서 이거는 글자가 잘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융합, 자, 이거는 융합 형식이죠. 융합. 즉, 자, 은행과 카드 PG가 결국은, 자, P2P 개인의 융합 관계라면은, 자, 자산 성격을 본다면은 이거는 송금 결제밖에 없죠. 그죠? 투자 자산, 돈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새로운 금융은, 자, 비트코인 종류는 투자 자산 기능이 있는데 송금 결제가 안 되죠. 왜? 독점 때문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독점이 실제로, 자, 간단히 정리하면 비트코인 종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고 이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비독점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부의 이동과 분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즉 투자 자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즉 이거를 전 IMF 총재, 나가로 총재는, 현 ECB 총재는 통합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저는 통합 기능이라고 했고 나가로 총재는 특수 융합 기능이라고 이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융합 기능이 있는 화폐만이 미래 화폐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글은 나오자마자 인터넷에 사라졌습니다. 자, 나가로 총재에게 그 말을 묻지 말라고만 글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특성을 본다면은, 자, 비트코인 종류는 디지털 금으로서 대우를 받는 거고, 자, 디지털 화폐는 바로 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기반의, 즉 조작된 가치가 있다. 이건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거래소 코인들은 절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 조작된 가치다. 이게 2020년 10월 20일 IMF 20일 리포트와 제롬 파일과 제닛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격 안정성 내지, 자, 유용성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유용성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적으로 상승하죠. 왜? 결국은 이거는, 자, 블록체인 숫자가 정했기 때문에, 즉 코인 숫자가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자, 규제적인 관점이, 규제란 말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돈의 움직임에서는 결국은 돈이 전 디지털하게 되기 때문에, 자, 디지털, 아날로그 화폐 플러스 디지털 금융이라도 그때부터 시작한 게 결국에는 돈의 즉,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유입 방지다는, 즉, 규제의 시선이 중요한데, 자, 기존 금융에서는 규제가 안 되죠. 왜? P2P 거래할 때는 절대 개인 대 개인이 주고받는 것은, 현금 주고받는 것은 규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신금을 본다면은 특검법, 우리나라 특검법, 즉 자금세탁 방지법, 이것에 의하면은, 자, 작년 2022년 9월 25일 발효된 이 특검법에 의하면은 거래소 코인들은 반드시 거래소에 송금할 때나 거래소 지갑에서 송금할 때만 신고를 거래소가 하기 때문에 그때만이 규제가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이거는 반쪽짜리 규제밖에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이거는 원만히 완전한 금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전에는 KYC가 블록체인에 저장됐다는 그런 말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2029년에 고위험의 시스템이라는 자, API, UN ODC, UN 마약 범죄 사무국에서 각
관리하는 민간 프로그램, 고위험의 시스템이 우리 APA 연동을 이미 2019년도에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규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금융, 신금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결제 송금이야. 이거는 결제 시스템. 기존금융에서는 자, 송금 시스템의 평균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하면 2019년 BIS 통계를 본다면은 10.5%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CB하고 18주차 공지를 했는데 이게 센트럴뱅크 그 CB하고 합상하는 게 0.003%예요. 그러면 약 3,500분을 주는데 왜 이리 갈까요? 그게 바로 화폐혁명이 머물지 않고 이거는 금융혁명의 주인공이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수수료가 3,500% 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수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제와 송금이 중간적이기 때문에 융합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주고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전에 2차 세계, 한국전이 끝나고 미국의 상원에 불려나서, 우리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단지 퇴색될 뿐이다.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이전될 뿐이다. 이번에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시작되죠. 근데, 미리 준비하고 공부한 자만이 이 부의 분배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할수록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역사상 가장 가난한 시대에 지금 접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기존금융과 신금융의 전개. 자, 기존금융과 신금융의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앞으로 세상은 용도별 존재, 현재는 국가별로 금융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용도별입니다. 디지털 금의 비트코인 용료, 디지털 화폐 원, 스테이블 코인은 중간에 역할을 잠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수 목적형 게임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유용성은 송금 결제에서 그렇다면 이것들은 부분별 진화하고 기존과 혼합 사용한다. 88, 1월 9일 잡지, 이코너 잡지에 칵테일처럼 나간다고 했죠.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는 융합됐으니까 현금화 은행 페이, 카드 피지 페이가 중복됐네. 자,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신금융에는 중앙화 금융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한동안 쓸 거다가 이거는 원이 나오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이 원이거든요. 이 원이 나오면은 상당히 분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UDP는 2023년 1월 25일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가 이 UDPN과 즉 이거는 전천후 이거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는 신종 디지털 방식의 결제 네트워크. 왜 스위프트 시스템은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보내는 20일 걸리거든요. 이거는 디지털 시스템 보니까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기존 시스템도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4월 10일 날 나온 IMF 충계에서 나온 유니코인, 즉 글로벌 디지털 통화. 저는 이것이 바로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부터는 오늘의 본강인데, 지금까지 암호화폐 흐름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11월 1일 날 익명의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전자노문 통해서 암호화폐가 태동했다면은, 2017년도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2017년도는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성장기. 그래서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화장실만 가도 전부 코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 말에 결국은 절정기에 이르고 결국 2028년 초에 비트코인 2010년 12월 달 올라온 2,800만 원이 2028년 초에 3월 정도에 벌써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 바람에 2018년도에 하두는 규제를 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하자. 그렇지만 이거는 새로운 바람이기 때문에 진흥을 해야 된다. 이게 IMF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IMF, 월드뱅크. 이쪽의 입장이고, 그래서 2019년도에 마침내 2019년 6월 12일 날 규제법이 제정되죠. 그게 바로 특검법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운나라는 2022년 9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이 특검법, 특별금융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각 국가화폐도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정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주도를 해요?
IMF가 주도록 이때까지. 자, 그런데 우리 특이하게 2019년 9월 28일 날부터 2020년 9월까지는 합성 CBC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가요? 이건 IMF 실무국장이, 그 영란의 사무국장이, 실무국장이, 그 미국, 자, 통화감독청, 미국 재무부산의 통화감독청 브라이언 청장이 이걸 주장한 저쪽 세 기관이. 자, 딱 1년 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CBC, 합성 CBC 자체는 개념이, 자, 민간화폐를 쓰고 정부가 보증과 규제를 하자. 민간화폐는 근데 아무나 화폐 되는 게 아니라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합성 CBC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아야 되니까 바로 이거는 민간화폐라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2020년 10월 달부터는 CBC를 다시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본격화를 타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나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자, 어느 국가화폐나 자산으로 그걸 담보를 해서 그 코인 양만큼, 그 담보된 양만큼 코인을 발행해서, 자,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건 대표적으로 USTD라든가 테더 코인, 그리고 USDC, 코인베이스에서 나온 USDC,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나온 바이낸스 USD. 이 세 가지가 거의 90%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에. 특히 USDT 같은 경우는, 자, 홍콩의 비트파이낸스 발행한 건데, 그건 사실은 영국의 주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세 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마침내 2020년부터는 CBC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왜? 작년 1월 달부터는 바로 이제 BIS가 나와서 CBC도 각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은행은 바로 BIS라고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그동안은 IMF가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CBC가 나서서 이제 CBC를 만들어라, 각 국가도. 그래서 작년 말에는 거의 90% 정도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02년 말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하자. 왜?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큰 자금 스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 그래서, 자, 우리 러시아에서는 근교의 모스크바에서 쇼핑몰에서는, 오프라인 쇼핑몰에서는 이게 한 달에 1조씩 세탁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USDT입니다. 왜?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1달러는 1스테이블 코인. 자, 1달러가 1 USDT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조씩 USDT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2022년 5월 달과 테라 사건과 미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11월 달에 겨울이 돌았죠. 암호화폐 겨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웠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죠. 2024년은 CBC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그래서 개발돼서 전제 15개국이 CBC가 이미 나와 있고, 본격적으로 다 연구돼서 올해 말, 내년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가상자산법으로 대비하는 거래소 코인을 위한 법이 나왔다면, 이제는 마침내 암호자산법, 즉 화폐에 관한 법이 나왔다는 게 이번에 이게 바로 미카법입니다. 자, 이거는 2020년 9월 25일 날 유럽에서 제정돼서 유럽에서 발의돼서 마침내, 자, 올해 5월 16일 날 최종 통과돼서 지금 내년 6월 달 정도부터 6월 1일부터 지금 시행법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혼돈이 극단적으로 심화될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 이제 종식이 되면서 심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중국 주위에서, 그러면 심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이 금융의 빅뱅이 시작될 이 초기죠, 올해. 자, 그동안 이게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고찰해본 흐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겠느냐? 이게 오늘 메인 포인트죠. 오늘, 자, 아시다시피, 사실 2014년 10월 달에 원이 창립됐고,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고 온갖 이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도메인이 우리 비트코인과 원의 도메인을 본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도메인은, 자, 원의 도메인은 2003년 8월 15일 날 6시 30분 54초에 나왔다는 거고, 비트코인 도메인은 그보다 5년 늦은 2008년 1월 4일 날, 자, 2시 15분 06초에 나왔다는 거. 그것도 똑같이 네임스칩이라는 미국 LA에 있는 이 등록소에서 등록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 세력과 오늘 만든 세력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가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나온 게 근데 2008년에 11월 1일 날 비트코인이 나와서 2009년도에, 자, 2009년 1월 12일 날 미국에서 첫 채굴을 해서
2010년 5월 8일 날 비트코인이 첫 교환이 이뤘다면, 우리 오는 탄생은 2014년 10월 달에, 위키백과에 하면 2014년 3월 달에 이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2014년 10월 달에 온코인 창립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2월 16일 날, 자, 글로벌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DCEC라는 게 출시됐고, 폐쇄물로 시작됐죠. 이거 화폐로 나온 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 10월 8일 날 우리가 잘 아는 ICO를 했고, ICO는 대중들한테 오늘 공개한 거예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한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줬던 거죠. 자, 2019년도는 자, 2019년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8차 공지, 이거는 센트럴뱅크 CB를 했는데, 이 CB가 바로 저는 이번에 자 유니코인을 만든 유니콘을 발표했던 DCM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년 1월 15일부터 해서 19년 9일까지 이게 역할을 했는데, 그때 딱 하고 딱 우리가 닫았기 때문에, 즉 이거는 은행 연결 작업한 연습을 한 거죠. 사실은 본격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뭐가 필요한지를 다 모색을 해봤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자 온코인 2.0 마이그레이션을 했고, 마이그레이션은 건 1.0에 있는 정보를 2.0에 있는 자 블록체인하고 연결돼서 다시 옮긴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하루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온에코시스템 부상. 자, 부상이라는 것은 용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원래 라이즈라는 것은 선라이즈, 태양의 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의 철학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2021년 온에코시스템 부상이라면은, 부상에서 2021년 8월 21일부터 23일 날 우리 누자 박사라는 창립자의 어머니가 그때 주도를 한 이 미팅에서 18개월의 이 로드맵을 말했다면은, 자,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온에코시스템 이 로드맵, 자, 즉 플랫폼 이 노출 1단계를 통해서, 이거는 작년에 백서 22가 작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백서가 나왔고, 이게 3월 19일날 실제 온 라이프 사이트에 나오죠. 우리 홈페이지에. 자, 그러면서 로드맵이 핵심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게 자 3년의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통해서 2024년에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에 온코인에서 온으로 바뀌었죠. 아예 명명이 바뀌었고, 코인도 띄워버렸어요. 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넥시아라는 핀란드의 법인으로부터 이제 감사를 통해서 회사 실사를 했죠. 자, 그래서 회사가 사기 회사가 아니다, 그런 걸 천명을 했고,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자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자, 그리고 2023년에 와서는 온에코시스템 노출, 즉 태양의 노출 2단계로서 조금 더 태양을 더 하늘에 띄운 거죠. 우리 눈높이만큼 띄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플랫폼 온보야지, 그리고 화장품의, 즉 노화방지 화장품이 온비타에 출연, 이거는 온으로밖에 못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향후에 곧 온프레스라는 선물 거래가 곧 열리죠. 이거는 지금 일부러 지금 못 열고 있는 거죠. 승률이 낮기 때문에. 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즉 경제가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암호화폐 상황이 안 좋아요. 왜? 온프레스 자체는 암호화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률이 높기 위해서 좀 타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열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는 자 온에코시스템 공개.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카법이 나오면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미카법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자 거래소에 공시 만들, 즉 거래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폴리곤 스케이나 자 어떤 사이트에 코인 마켓 캡이나 코인 게토가 아닌 어떤 공시 기관에 공시가 된다면은,
프라이포트 옥션에서 먼저 제한적으로 이게 익스체인지가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지만 자 6월 달에 미카법이 발행된다면은 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게 시작된다고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